지나 와서 지금 딱 와보면 사실은 내가 누군가랑 다투는 이유 중에는 약 8, 90%는 나의 무엇인가 때문일 수도 있잖아. 네. 맞지? 그거는 네가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어머님께서 궁금하신 거가 있나요? 특별히? 네, 얘가 지금 학원을 전혀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3학년 과정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선행을 조금 이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는데 교재 선택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좋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하고 얘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노래를 이제 이어폰을 끼고서는 들으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허리가 이제 안 좋아서 책상에 앉는 것보다는 이제 누워서 하는 편인데 할 때는 되게 집중력 있게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책상에 앉아서 바르게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노래도 듣지 않고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이가 워낙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곧잘 성적도 잘 나오니까 이제 아이 의향에 맞춰가지고 이제 맞춰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괜찮은가? 예. 좋습니다. 우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본인의 희망하는 직업이 있나? 저희 아빠가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직업이어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프로그래머 쪽으로. 그러면 그런 직업을 얻기 위한 방법에는 네. 두 방향이 있잖아요. 네. 하나는 아예 고등학교 자체를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대학을 가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그 길을 찾아서 더 높은 뭔가를 하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본인의 선택은 있나? 대학교. 네. 대학교는 가긴 가야 된다. 네. 좋아요. 그럼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의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자, 본인의 자존심이 걸린 어느 선 하나를 딱 가봐라. 자존심. 어디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아는 대학의 그 종류들 뭐 스카이 뭐 그런 거 빼고는 잘 몰라가지고. 네. 머릿속에 아는 대학이라고는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지금 나이 때는. 성균관대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 한양대? 들어는 봤다. 좋아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 네. 그다음 나름 수학을 꽤 잘하고, 그럼 당연히 이걸 결합시키면은 공과대학 중에 컴퓨터공학이 되든 뭐 이런 것 쪽 방향을 생각해보게 되잖아. 네. 그러면 혹시 검색을 해본 적이 있니? 학교에서도 뭐 대학 관련 정보들 나눠줘가지고 한번 찾아본 적은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 방향은 이미 설정되었다고 우리가 전제하고, 그런 면에서는 어머님한테 되게 축하드립니다. 이게 있는 친구하고 없는 친구 사이에 일단 천차만별이라는 거. 자, 다음.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 엎드려 혹은 누워 눈으로 풀고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오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해도 대부분의 문제들을 풀게 되었다 이거잖아요. 맞죠? 그럼 본인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해야 돼. 동의? 좋아. 그럼 이제부터 잠깐 봐도 돼? 네. 네 거?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이 친구 뭐 조사 결과라고 해서 네. 나와 있는 걸 드리고요. 뭐 읽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저도 그냥 참고로만 봤습니다. 이 조사가 아주 뭐 날것으로 다 드러내주는 건 아니니까.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상당히 어쨌든 의식되어 있다. 그다음에 수리적 감각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평가는 되어 있다. 네. 혹시 본인이 만든 개념 노트 있어요? 저 개념 노트는 따로 없다. 쓰진 않고 저는 그냥 연습장 같은 것만. 그럼 이제 중학교 3학년이잖아. 네. 그럼 이제 개념 노트가 왜 필요해지냐면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조금 더 짧은 기간 안에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해야 돼. 그리고 이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이에 도전하는 거야. 그러자면 뭔가 어딘가에 잘 정리된 게 있으면 좋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네. 본인은 글씨를 잘 쓴다고 생각해, 못 쓴다고 생각해? 저는 못 쓰는 편. 선생님이 왼손잡이였거든. 네. 근데 오른손으로 글을 써. 이상하지? 네. 공은 왼손으로 다닌단 말이야. 그다음에 알밤도 이걸로 준다거든.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네. 그거를 오른손으로 써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왼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을 처음 쓸 때 얼마나 어색했겠니? 그지? 네. 근육이 덜 발달돼 있단 말이야. 근데 노력을 해봤어. 그 되거든. 조금 속도를 줄이고 꼼꼼히 써나가겠다고 하면 써진다. 이거예요. 네. 자, 마지막 누군가가 물어봤어. 네. 수는 어떻게 생겨 먹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네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실수 안에는 두 부류의 세계가 있어. 한쪽이 어디서? 유리수고 한쪽이 무리수야. 그지? 유리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무리수는 자동 결정 설명이 되겠지. 네. 자, 유리수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럼 더 좁은 예쁜 세계가 있잖아. 숫자들이. 네. 그게 뭐지? 정수. 정수고. 그럼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단 말이지. 네. 그럼 유리수 중에 정수인 것과 아닌 것은 아주 선명하잖아. 네. 근데 어떤 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를 판정하는 게 있잖아. 네. 맞아? 유리수 판별법. 혹시 떠올라? 어떤 분수를 봤어. 네. 그럼 이건 유리수잖아. 네. 그지? 그러면 저쪽이 다 무리수잖아. 유리수의 정의를 알면 되겠지. 네. 다음. 소수 표현에 가면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잖아. 네. 기준이 뭐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좋아요. 수나 엄수. 그러면 그 분수로 표현되는 수는 주로 소수로 표현하면 어떤 특성을 가졌지? 순환을 내요. 순환하거나? 딱 떨어지거나 좋아요. 순환을 내요. 왜 그럴까요? 어, 생각해 본 적 있냐? 어, 좋아요. 자, 여하튼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일단 있긴 있다 이거잖아. 이렇게 네. 뭐 문답식으로 가면. 응? 다만 그거를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중학교를 마치는 기념으로 한 페이지씩 만들어 두기를 권해.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네 자네 너의 책상 앞에든 벽에든 붙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혹시 본인 책상 앞이든 벽면에 공부와 관련해서 붙어 있는 거 있나요? 전에 2학년 때나 3학년 초반에는 그거 과학 원소기호 그거 달아놓고 있었어요. 좋아요. 바로 그거야. 과학 원소기호의 주기율표라는 게 네. 장황하잖아. 이걸 다 외워야 되잖아. 어찌 보면. 네. 그러면 그걸 계속 보는 사람하고 한 번만 본 사람은 차이가 많겠지. 그래서 그러기를 바란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틀렸어 이렇게. 네. 그 틀렸던 문제를 또 풀어보나요? 하도 못 붙일까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까지 다 푼 다음에 틀린 거는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거져 있잖아. 네. 이 거진 거를 다시 풀어본다. 네. 다시 풀어서 맞췄다. 네. 그 문제는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 보기를 권해. 네. 그 설명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 틀렸는데 맞췄다는 것은. 네. 좋아. 그리고 어머니를 학생처럼 가르칠 수 있나요? 혹은 설명해 줄 수 있냐고 집에서. 지금 3학년 1학기 것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만일에 그걸 한번 상상해봐. 내가 칠판 있네 우리 집에. 네. 내가 칠판 앞에 서서 엄마한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만 그리 하고 싶지는 않을 수 있다. 네. 맞지? 거기가 임계점이야.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 올해 겨울 정도쯤까지 응? 엄마랑 수학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보고 그 시기를 넘어서잖아요. 네. 사실은 독립하는 때야. 이제부터는 너가 너 공부를 하는 거고 고등학교에 가면은 너가 공부를 꽤 잘하잖아. 네. 그럼 네 반에
네. 설명을 기다리는 애들이 있을까요? 걔네들을 가르쳐 보는 것도 좋아. 네. 자, 여하튼 어머니가 지적한 대로 네 문제집을 보면 풀이 과정이 이렇게 볼펜으로 된 데가 있고 네. 없는 데가 있어. 네. 맞지? 그러면 문제 풀 때 연필로 푸나요? 볼펜으로 푸나요? 그냥 연필, 볼펜 딱히 가질 거 없이 그냥. 좋아요. 연필을 쓰길 권해. 샤프 연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잘. 연필은 지울 수가 있어. 네. 지울 수가 있다고. 볼펜이 되잖아. 네. 지울 수가 없거든. 이해가? 그러니까 연필로 쓰기를 권하고 풀다가 막혔을 때 지워서 또 풀기를 권해. 네 수준이 되면 그렇다. 네. 문제가 안 풀릴 때 한 몇 분 정도 고민해보니? 문제 안 풀릴 때는 한 많으면은 거의 10분 이상 정도 하고서 그냥 해설해보는. 고등학교에 가면 있지. 이제 내용이 조금 더 방대지거든. 네. 그다음에 문제 안에 여러 개의 단계를 우겨 넣은 네.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돼. 그럼 이제 머리로 푸는 친구들한테 네.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야. 너 손의 도움을 안 받아도 이게 다 보이냐? 이렇게. 이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집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단편적이야. 네. 단편적이니까 머릿속에 이게 그려진단 말이야. 네. 내가 고등학교가 돼서 너가 특별히 공과대학 그쪽을 가기로 했고, 네. 그럼 그쪽 동네 수학으로 가면 절대로 안 보여줘. 응? 근데 이걸 내가 연필을 가지고 차근차근 요약해서 딱 정리해 놓으면 딱 보일 때가 많아. 이해가?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내가 그 표 그려준 적 있지. 고수는 이러면서 네. 읽고 요약해서 표현한다. 요 단계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너를 기다려. 네. 그러니까 그 네가 아까 잘 안 풀린다는 문제집에 그 A급 있잖아. 네. 그 문제 하나를 놓고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달리 여기 있는 내용들을 내가 어딘가에 딱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다라고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 훨씬 잘 풀릴 거야. 네. 다만 시간을 내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네. 지금까지는 한 뭐 10분간 풀었다 치면 그 중에 5분을 풀려고 하지 말고 요약해서 쓰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원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문제 하나를 가져왔어. 혹시 볼래? 네. 좋아. 자, 일단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도전을 해보는 거야. 네 머리로 그냥. 자, 지금 칠판이 준비되어 있잖아. 네.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 수학은 대체 좀 단편적이에요. 네. 그럼 글을 읽으면 조금 내가 사고력이 되면 이것에 스크린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게 떠오르거든. 네. 중3을 거쳐서 고1을 거쳐 고2를 거쳐 고3을 갈 때 우리는 이과 쪽인 거니까 네. 1번은 고1에서 2번은 고3에 등장하는 미적분 이 파트에서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더해져서 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개념 1 개념 1-1 1-2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거든. 이런 건 경우를 이제 복합 문제라고 부르는 거고, 네. 이런 거는 심화 문제라고 해. 이거는 요 개념을 적용시키고 이 개념을 적용시키고 이 개념을 적용시키면 끝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쪼개면 쉽단 말이야. 네. 이해갔지? 다만 이 과정이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출발선에 선 사람 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정리하고 표현하는 게 필요해진다는 거야. 네. 이게 되면 이 단계는 끝나버린 거거든. 그럼 여기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어느 지점까지만 가면 이제 암산이 가능해지지. 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그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이 빛이 나자면 요 단계까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갔어? 네. 그리고 이게 재밌어. 뭐 활자로 된 얘기들을 적절한 그림이나 적절한 식으로 내가 다시 쓴다. 그럼 왠지 외국어를 내가 번역하는 느낌이 있거든. 자, 그 다음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 개념 안에 퍼즐이 하나가 빠져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네. 그 빠진 것은 다음 단계로 가서 얘네들을 연립하면 보일 때가 있어. 왜냐면 빠진 퍼즐이 여기 숨어 있을 수 있거든. 네. 근데 지문의 순서는 이렇게 된 거야. 요걸 찾아내야 문제가 풀려. 자, 지금 그 문제. 몇 참수라고? 네. 2차. 이차함수지. 거기는 이차함수를 제외한 개념이 한 개도 없어요. 네. fx는 x제곱 더하기 2mx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의 최소값을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요거의 최소값을 최소값을 gm이라고 할 때 gm이라 하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m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고 이 범위에서 네. 요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최소를 찾으라는 질문이야. 네. 그럼 당장 여기서만 딱 끊었어. 네. 그럼 저 함수는 이차함수잖아. 이차함계수가 양수지. 네. 이걸 그리겠다고 내가 생각했어. 네. 그러면 포물선이잖아. 네. 포물선에 이런 포물선도 있고 이런 포물선도 있잖아요. 네. 지금은 어디로 볼록해? 아, 좋아. 아래 볼록이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최소값을 찾아보려잖아. 네. 그럼 당연히 꼭지점에 y좌표겠지. 네. 그럼 꼭점 좌표 구하는 공식은 아시잖아. 네. 네. 이 식을 보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잖아. 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은 요 대칭축의 x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알잖아. 네. 완전 제곱식이 친수가 아니야? 네. 얼마를 더하면? 네. x제곱에 2mx가 있잖아. 네. 이렇게 붙으면 요 세 개가 묶이면 mx 더하기 m의 제곱 아니니? 네. 그러면 m제곱을 한번 빼겠지? 다 했으니까. 네. 그럼 요렇게를 묶었어. 그럼 주어진 저식이 x 플러스 m의 제곱에 마이너스 m제곱에 마이너스 4m의 마이너스 5가 돼서 나타나. 여기까지 해서 딱 끊으면 이게 네가 푼 그 문제집의 B급 또는 C급 초반대 문제라는 거지. 이 사람이 주장은 뭐야? 너 이제 찾았니? 라고 물은 거야. 얘가 최소값을 찾으면 요거에 0일 때니까 요거거든. 요거. 이해가요? 네. 꼭점 x좌표는 마이너스 m이고 y좌표는 요만큼인데 요거를 새로운 함수인 gm이라고 하자고 한 거야. 네. 그러면 원 스텝이 이제 드디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말이잖아. 이해가? 네. 그럼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또 볼 수 있잖아. m에 관한 함수라는 거지. 네. 몇 차 함수? 자. 또 2차 함수. 2차 항의 개수에 음수가 있으니까 네. 이번엔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또 최대 최소 문제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또 구해봐야 되겠지. 네. 암산할 수 있겠니? 마이너스 2, 카마. 4m 마이너스. 이거를 그냥 m자리에 대입해도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어. 됐지? 그랬더니 범위를 준 거야 이렇게. 네.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지.
네. 그럼 4는 또 여기 있겠지.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나오겠지. 네. 최소값은 4를 대입하면 나오겠지. 예. 그럼 답이 되겠지. 자, 퀴즈. 어설픈 애가 요 조건을 못 봤잖아. 네. 얘를 딱 봤어. 이걸 못 본 애는 요거의 최대값을 요거로 잡았지. 네. 그래서 이게 이차함수의 꼭지니까. 근데 범위가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최대가 거기서 안 생기지. 네.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스텝 1. 이렇게 그리면 얘를 구할 수 있어. 네. 스텝 2는 얘를 다시 같은 방식대로 그린 거야. 범위를 고려해 봤더니 답인 거야. 그럼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풀겠지. 네. 이게 과연 혼자 머릿속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질까라고 너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것으로부터 이 그림이 그려지고 이 그림으로부터 이 함수가 찾아져서 이 함수가 다시 그려지고 이 범위에서 이걸 딱 찾아내잖아요. 네. 너는 아마도 그 너네 나이 때 0.01% 정도의 영재야.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딱 보고 타 이런 사람 있지.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거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으면 응? 네. 차라리 손으로 이걸 표현하고 응? 네. 이거를 찾아서 이걸 그리면 얘 피로도가 줄어들겠지. 이 피로도가 줄어든다는 말은 뭐냐? 훨씬 더 경쾌하게 어렵다고 소문난 문제들을 가볍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곧 여기 가면 네. 이런 류의 문제들이 더 많아진다. 그럼 지문이 지금 짧잖아. 네. 한 10줄 정도 되는 지문들이 막 나타나. 그런데 이런 거를 해낼 수 있고 혹은 이런 걸 하겠다고만 생각하고 이걸 연습해 보잖아. 네. 그러면 훨씬 많은 문제가 훨씬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덜 쓰고 풀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남는 에너지를 어디다 쓸까? 다른 문제. 다른 문제를 풀거나 네가 관심을 갖는 과학 혹은 프로그래밍 하는 무언가에 더 찾아가 보는 거야. 네. 그러면 아마 나는 네가 훨씬 더 잘할 거야. 괜찮아? 네. 그래서 선생님이 너한테 권하는 건 그거야. 연필을 친숙하게 사용할 것. 네. 그 다음에 노트가 있으면 더 좋아. 노트. 연습장.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풀이가 한두 줄에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등장하게 될 거거든.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그러면 좋다. 됐지?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런 걸 느끼게 돼. 너는 왜 선행학습을 안 했을까? 가 궁금해졌어. 혹시 이유가 있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1학년 때까지는 선행학습을 그때는 수학을 고등학교 거 살짝 들어가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내가 뭐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때가 반항기? 네. 1학년 2학년 때. 좋아요. 이젠 좀 그 시기는 지나온 거야? 네. 축하한다. 어쨌든 마치긴 했다는 거잖아. 네. 그래 이제는 그 반항함이 왠지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맞아? 사실은 그 시기는 누구한테나 있는 것 같거든. 그리고 그 시기를 어쨌든 뭐 어떤 방식으로 보내든, 그래서 뭐 단식도 하든 뭐 가출도 해보든 이건 상관없는데 네. 지나 와서 지금 딱 와 보면 사실은 내가 누군가랑 다투는 이유 중에는 약 8, 90%는 나의 무엇인가 때문일 수도 있잖아. 네. 맞지? 그거는 네가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지금 나는 너 정도 수준이 되면은 무조건 선행학습하기를 바래. 그러니까 처음에 네 사연을 내가 접하고는 네. 응? 내 선생님 주변에 또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너를 막 분석해 보려고 우리끼리 막 노력했을 거 아니야. 이불모한 얘기가 있어. 너를 만나면 일단 욕해 주자. 너 같은 머리를 가진 애가
지금 같은 시대에 분명히 그 호기심이 있을 텐데 네. 막 그러지 않든 고1 거 그럼 지나서 고2 건 뭐지? 미적분이라는 게 있다는데 네. 그건 뭐지? 막 이런 생각 안 들든? 딱히 지금은 들긴 하는데 솔직히 좀 옛날에는 별 생각이 좋아.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럴 때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네. 시작하면 재밌어. 그리고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까지는 다 도달할 수 있어. 네. 강력하게 그걸 권해. 그리고 지금 6월이잖아. 네. 중3이고 그지? 중3 2학기 과정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 올해 연말까지. 대략 고등학교 1학년 끝까지. 1학기 2학기를 다 하는 거야. 네. 파이팅.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요. EBS입니다. 선행하는 데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보다는 좀 적절하게 컨트롤된. 근데 얘가 인강이나 EBS 같은 경우도 안 듣고 일단 자기 혼자서 한 다음에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인터넷 강의를 도움을 요청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반대. 이제부터는 네. 거꾸로 해. 그 EBS 강의가 있거든. 네. 강의 중에 개념 설명하는 강의가 있단 말이야. 네. 이 강의를 너는 1.5배속으로 보세요. 뾰로로로로로로 해서 그 개념편만 주르륵 보는 거야. 네. 그러고 나서 머릿속에서 한번 굽씹고 필요한 거는 노트 정리 한번 하고 그러면서 도전! 거기 있는 문제를 쭉 푸는 거야. 채점하고 네. 틀렸어. 어떻게? 한 번 더 도전. 네. 그리고 해설 강의를 봐.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선행학습은 개념 정리를 위한 선행학습인 거야. 네. 그래, 그거는 먼저 보는 게 좋아. 이해가? 네. 문제 풀이 강의를 보라는 게 아닌 거야. 네. 그러면 뭐 제일 단원이 실수와 복수 쓸 거거든. 네. 그럼 이 개념 강의를 거의 네가 집중을 잘하면 하루만 해도 다 이걸 딱 뛸 수 있어. 네.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정해서 문제 쫙 푸는 거지. 이해가니? 네. 그럼 어떤 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또 풀어보고 세모가 되든 V가 되든. 그럼 세모된 문제는 이유를 찾아보고 네. V가 된 문제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강의를 봐. 이러면 속도가 네. 이 선행학습의 속도가 훨씬 타이트하게 짧아질 수 있어. 시간이. 네. 속도가 붙는단 말이야. 선행학습은 그 속도감에 하는 것이기도 해. 이해하니? 네. 그래서 이 선행학습의 흐름을 그냥 계속 가지고 네. 너는 이과가 돼야 되거든. 그렇죠? 미적분이 너의 최종 목적지야. 네. 만만하거든 EBS가. 네. 몇 배속으로 보라 그랬지? 1.5. 거기 도전해보세요. 네. 되셨죠? 일단. 그래서 그게 되면 겨울방학 때 있지? 그럼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니? 네. 네, 고등학교 과정 중에 좀 어려운 문제집 한 권을 딱 정해. 네. 그럼 네가 선행학습으로 개념 정리는 다 끝냈잖아. 이거는 설명 없이 내가 도전해보는 거야. 그때도 개념 정리한 거를 한 번 더 보면 훨씬 더 강해져. 네. 네, 그러면 일단 궁금하셨던 거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린 것 같고. 그다음 문제를 풀 때 네. 책상에 딱 앉았잖아. 이렇게가 아니고 이쪽 팔이 책상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한번 해볼래? 조금 더 당겨봐. 자, 이쪽 팔에 팔꿈치 있지? 네. 이게 위로 다 올라와. 여기로 이렇게 딱 중심을 잡는 거야. 그리고 이게 움직이면서 여기 쓰는 거야. 이러면 이 허리가 편안해. 덜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는 한 20분씩만 도전해봐. 20분 하고 쉬는 거야. 네. 또 20분 하고 쉬어봐. 그러면 네 자세를 네가 잡을 수 있거든. 장차 저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한계가 있어. 됐니? 네. 그다음에 운동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스트레칭. 하라는데 안 할. 너 윗몸 일으키기 1분에 몇 번 정도 하지? 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는 할 수 있어. 네. 한 20개? 좋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더 그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공부하고 뭔가를 하잖아. 네. 선생님이 해보니까
체력전이야. 몸이 일단 돼야 돼. 네. 그래서 꾸준히 스트레칭 같은 운동들을 하기를 권해. 네.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대신에 뭐 스쿼트, 팔굽혀펴기, 네. 윗몸 일으키기 한 세트에 뭐 한 10개든 15개든 해서 네. 한 3세트 정도를 꾸준히 해서 네가 근육을 일단 만들어야 돼. 네. 허리 근육하고 몸통 근육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 근육으로 20대를 버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네. 그 운동 많이 하고 혹시 몰라. 올 연말에 우리가 또 만날지도 몰라. 그래서 너한테 숙제 비슷하게 해준 거야. 네. 올 연말까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1, 2학기 과정을 네. EBS 강의로 너가 못 해내잖아. 안 하잖아. 네. 그럼 그때는 선생님이 만나면 너 혼내줄 거야. 네 정도 수준이면 네.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이다. 됐지? 네. 파이팅.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